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 민생 치안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올해 안에 서울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제, 말로는 많이 들어온 건데 아직은 좀 생소합니다. 시민들에게는 뭐가 좋은지 우려할 만한 점은 또 뭐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양 변호사님 어제 당정청의 발표 내용, 먼저 핵심만 좀 간략하게 짚어주십시오. 일단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자치경찰로 경찰을 두 분류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근데 경찰이 하시는 일을 놓고 보면 우리는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법권의 영역이 있고 또는 뭐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주변의 치안 유지라는 뭐 그런 어떤 질서 유지의 목적이 행정에 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행정에 가까운 일들 중에서 주민에게 밀착된 어떤 것들은 자치경찰의 몫으로 남기겠다. 대신에 자치경찰을 할지라도 그 경찰의 업무 자체가 방해를 받는 경우는 그건 또 막아야 되니까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의 초동 수사할 때 필요한 권한 정도는 여전히 자치경찰도 갖도록 하겠다. 그래서 당장 올해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서울하고 세종하고 제주는 결정됐고 두 곳은 추가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치경찰이 하는 일하고 국가경찰이 하는 일하고 뭐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뭐 미드나 뭐 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미국에서는 연방경찰이 FBI고요. 그다음에 LA에는 LAPD, LA경찰. 뉴욕에는 NYPD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좀 비슷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시는 바가 사실은 자치경찰의 개념은 FBI나 뉴욕 경찰 같은 걸로 구분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개념은 보안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전혀 없는 곳에서 시민들이 어떤 보안관을 선출하고 그부터 계속 국가 권력을 올려가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치하는 형태의 경찰이라는 개념인 거고 동아시아라든가 아니면 유럽 같은 데서는 아예 국가 체제가 있는 상태에서 왕권이 민주주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국가 자체가 경찰이 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시켜놨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식 경찰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혼동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의 자치경찰인 개념은 뭐냐면 보안관,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뽑는 보안관으로서 그 주변에 있는 일들을 그냥 해나가는 형태고 여기서 말하는 FBI는 연방수사국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의 국가경찰은 사실은 뉴욕경찰, LA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한 단위가 우리의 국가만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NYPD도 실제로는 수사도 하고 경비도 하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순찰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NYPD 같은 데에서 지역 순찰대를 분리하자. 그러니까 수사와 이런 경비 쪽을 분리하자라는 개념으로 자치경찰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미국하고 뭐 비슷하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힘든 거죠.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경찰청장이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임명하게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서울시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임명하게 되는 그런 식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뉴욕시장이 뉴욕경찰국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이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라고 보면은 이제 자치경찰제도 바뀌면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시장이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을 했지만 추천해서 임명하는 과정입니다. 부산경찰청장은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걱정되는 게 이게 유착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그 외에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정당 출신이고요. 또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굉장히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만약에 비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자치단체장이 압력을 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좀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당정청은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는 일단 자치경찰이라는 업무와 국가경찰이라는 업무 중에서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경찰이 하는 거다. 어차피 그 부분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치경찰이라고 해도 이 말씀하신 지자체장이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라 경찰위원회를 따로 두겠다라는 따로 둔다. 겁니다. 따로 둬서 그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 부분이 완벽하게 자유롭지 않더라도 어찌 보면 하는 업무 자체가 지자체와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들을 어차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를 그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수사를 안 받는 그런 구조는 아니는 거죠. 그 자치경찰 하는 일 자체가 수사권과는 별개의 문제들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지자체장은 인사권자니까 경찰 만약에 본부장이면 본부장, 청장이면 청장이 눈치를 보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뢰는 좀 자연스럽게 들 것 같아요. 사실은 인사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죠. 돈. 그러니까 돈과 인사권 두 가지가 있는데 인사권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독립시킨다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재정을 가지고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우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마쿠에서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 변호사님 또 하나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왜 살인 사건이나 큰 현장을 처음에 이제 초동 조치를 할 때 LAPD에서 만약에 사건 현장이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양복 입은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죠. 나 FBI인데 이제부터는 여기 내가 접수하겠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욕하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찰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우려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 여기서 이제 그 극한직업이라는 영화에 관해서 지금 다루고 있었잖아요. 네. 그 영화 속에는 마약반하고 강력반이 이렇게 역할 다투는 그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 경찰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태까지 나름대로 수사를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느 쪽, 어느 관할, 어느 부서에서 만지가 정리가 돼 있었는데 아마 초기에는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죠. 어쨌든 현장에 처음 발생한 사건을 자치경찰이 발견했을 때 그거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영역 다툼도 있고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갈등 소지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빨리 정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서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서울뿐만 지방도 광역수사대라는 게 따로 있고 그 지역만 하는 경찰들이 따로 있고 그죠, 있죠. 경찰서 네. 부서 내에도 뭐 강력반, 일반 형사반, 경제반, 여성청소년반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의 우려는 생각보다 관할의 충돌의 우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경찰 일선에서는 지자체 내가 어느 지자체 소속 경찰이냐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고들 합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는 국가공무원인데 나중엔 지방 공무원이 되는 셈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서울처럼 돈이 많은 지자체에 속해 있으면 염려가 없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지방의 조그만 뭐 자치단체나 여기에 소속되는 경찰들이라면 내가 다른 서울에 있는 경찰들보다 적게 받는 거 아니냐, 뭐 처우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소방관들의 처우가 바로 딱 그겁니다. 서울이나 경기같이 돈이 많은 데서는 처우가 좀 올라가 있지만은 지방 같은 데는 처우가 낮거든요. 그거를 뻔히 보는 입장에서 그만 지방경찰로 자치경찰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려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지방 교부분이라든가 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런 시기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대 사실은 경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찰의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 경찰로 갔을 때 좀 재정이 낮은 데는 사실은 좀 처우가 좀 낮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예. 자, 자치경찰 수장에 대한 인사권 이게 시도지사가 행사하는데 아까 정치적인 압력 부분은 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정치적인 예를 들어 사건에 따라서 어느 정파에 유리하냐 못하냐 지금 우리 뭐 사법부에 대한 얘기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치경찰이 되면 그런 문제가 좀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게 결국엔 이제 수사권의 어떤 중심이 어느 쪽에 있느냐예요. 국가경찰이 여전히 공무직 선거와 관련된 뇌물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경찰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고 한다라면 그런 영향력이 적어질 텐데 그거를 아무래도 지금 이제 첫 번째 구상은 국가경찰이건 지방경찰이건 간에 한 어떤 상황실 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게 업무가 국민들 입장에서 나눠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방침이거든요. 근데 그런 방침이 있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그 지방으로 발령이 돼서 계속 교체가 되는 공무원들과 또 한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근데 역할은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지역에 있으면서 자치경찰 파트 부분만 맞다고 하더라도 지역 내에 오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뭐 실세처럼 돼버리게 될 경우에 네. 국가경찰이 그쪽으로 파견이 나온다고 해도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뭐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흔히 하는 말로 다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돼버리는데 한 사무실에서 자치경찰에게 형님 동생 하는 누군가의 공무원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근무하는 국가경찰이 얼마만큼이나 그걸 가지고 힘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관리 감독의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과연 관할을 정확하게 분리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에서는 국가수사본부라는 거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치경찰 안에 네. 국가경찰 안에 국가수사본부란 걸 분리시키겠다는 하는 안입니다. 그런가요? 예, 국가수사본부가 안에 있고 그 국가수사본부의 장을 외부인으로 추천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수사권 자체를 행정경찰이 통제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는 형태의 행정경찰이 통제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것이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보장하는. 예. 그러면 이제 자치경찰이 만약에 어떤 토호 세력이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 때 그것을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데가 감시하는, 서로가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고, 미국에는 수사기관만 15,000개가 있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형태가 된다. 그것을 사실은 모태로 하는 거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검찰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아닌데 속에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은 자치경찰 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건 검찰 쪽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뭐 경찰에게 일부 수사 종결과 이런 부분들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네. 자치경찰제를 많이 해야 된다.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왜? 지금 가뜩이나 이 경찰의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방대한 조직이라서 현재의 어떤 법령에서도 검찰이 수사주의를 통해서 견제와 통제하기가 힘든데 이게 수사권까지 넘어갔을 경우 우리가 사실상 그 부분이 정말 글자 그대로 권력이 고삐 풀린 상태로 놓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힘을 좀 많이 나눠놔야 된다는 건데 네. 검찰 입장에서 봤었을 때 지금 자치경찰제 구조가 별로 그렇게 힘을 나눠 가진 것 같지 이번에 않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는 덜 같다는 거죠. 그냥 방범 역할이라든가 그냥 어떻게 보면 주민 생활 편의, 뭐 교통 이런 부분만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어차피 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 아니냐. 수사권을 넘겨주는데 수사권을 지금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고스란히 국가경찰의 몫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검찰이 주장했던 자치경찰 제도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면 실시까지는 2년 정도까지 남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남은 과제 어느 정도 어떤 문제가 지금 정리가 좀 돼야 이게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이 반대하는 이유는 정보경찰의 문제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자치경찰의 위상,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안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확보할 수 있냐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중간 과정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틀어지게 된다면 이쪽도 저쪽도 다 반대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걸 좀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